안녕하십니까. 코스콤 김한성 부서장입니다. 저는 코스콤에서 미래사업 TF를 맡고 있고요. 저희 부서는 신사업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있고, 특별히 그 중에서 요즘에 토큰 증권 관련 업무를 제가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코스콤은 지금 현재 자본시장에서 자본시장의 인프라를 담당을 하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토큰 증권에서도 토큰 증권 어떤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그 IT적으로 인프라를 잘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지금 이제 고민한 결과들을 오늘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런 순서로 할 거고요. 저도 앞에 증권사분들이나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들은 주로 스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이드라인이 2월에 발표됐고 7월에 법안 발의가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많은 금융기관들과 그다음에 발행사들이 컨소시엄을 맺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회사들도 이렇게 많은 기술회사들이 준비를 하고 있죠. 사실은 이 토큰 증권의 이제 마켓 플레이어들을 잠깐 보시게 되면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있을 텐데, 발행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플레이어는 발행사와 계좌관리기관이 될 겁니다. 계좌관리기관은 이제 금융기관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유통사업자 같은 경우는 실제 장외거래 중개업자가 있을 거고, 이제 지금 거래소가 있을 건데요. 발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 세 가지 타입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행사가 계좌관리기관, 즉 금융기관한테 인수주선과 계좌관리 발행까지 다 위탁하고 우리는 실제 발행하는 업무만 할 거야 하는 발행사가 있을 거고, 또 어떤 발행사는 우리 인수주선은 필요 없고 그냥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계좌관리와 발행 플랫폼만 사용할 거야, 이런 계좌관리 발행사가 있을 거고, 또 우리는 실제 우리가 전체 발행 인프라를 다 갖춰서 아까 설명 주셨던 것처럼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라는 라이센스를 직접 받아서 우리가 직접 할 거야라고 하는 이런 세 종류의 발행사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대로 계좌관리기관은 인수주선 업무나 계좌관리 발행의 플랫폼들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고, 이제 유통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아까 신종증권이 발행이 되면 신종증권은 전자증권으로 발행될 수도 있고 이제 토큰증권으로 발행을 할 수도 있는데, 전자증권으로 발행을 하게 되면 이거는 거래소에서 상장을 해서 거래를 하게 될 거고, 이게 토큰증권으로 발행이 되면 이거는 장외 거래 중개업자를 통해서 유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토큰증권 시장, 아까 방금 보여줬던 그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볼 텐데요. 글로벌하게도 지금 토큰증권 여러 군데가 시도는 되고 있으나 아직은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 11월 자료이긴 한데요. 올해도 그렇게 많이 드라마틱하게 커지는 않았어서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은 한 20조 정도 돼서 그때 당시에 KOCC보다 조금 큰 정도였고요. 거래 금액 같은 경우는 월 거래 금액이 50억인데 이거는 작년 11월에 KOTC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규모가 굉장히 작다. 그러나 아까 미래에셋에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나 여러 군데에서 굉장히 크게 우리나라가 2030년대는 300조가 넘는 시장이 될 거고, 해외는 16조 달러 이상이 될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ETF를 요즘 이제 지금은 100조가 규모가 넘었는데요. ETF도 초기에는 한 10년 동안에는 굉장히 실적이 저조했었죠. 근데 지금은 100조가 넘어서 이런 시장으로 커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저희가 발행사들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매칭데이라는 행사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참여한 금융사가 한 30개 정도 되고 발행사가 한 60개 정도 되는 회사들한테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냐라고 봤을 때 대부분 긍정적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토큰증권을 준비하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게 제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불확실하다. 그 다음에 인프라 구축 비용이 너무 비싸다라고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리고 이제 토큰증권을 관련 비즈니스를 어떤 비즈를 하실 거냐, 그냥 비즈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 거냐라고 여쭤봤을 때 금융사들 같은 경우는 아까 금융사들은 그 계좌관리 기관을 하거나 장외거래 중개업자, 그러니까 발행과 유통을 할 수 있는데 둘 다를 고려하시는 금융사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발행을 하려고 했을 때 관심 있는 기초자산이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이 문화 콘텐츠, 부동산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셨고, 그리고 발행사를 발굴할 때 발행의 기준에 가장 큰 게 실현 가능성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아까 많이 나와서 이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분산원장 내용도 아까 설명을 해주셔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나와서 넘어가도록 하겠고, 그럼 이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토큰증권의 인프라를 어떤 식으로 구축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프라를 고민하는 내용들을 잠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현재 그 가상자산 거래소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보통은 지금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원화 계좌를 은행에서 터게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자산이 그 가상자산 거래소의 DB에 가원장으로 있고요. 그래서 가원장으로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실제로 여기 고객들이 예를 들어서 매매를 해서 뭐 계좌 1, 2, 3에 0.5, 0.3, 0.2의 만큼의 수량을 이제 매매를 한 결과가 있다고 치면, 이게 실제 분산원장에 저 사람의 어떤 특정한 주소의 그 에셋의 양이 분산원장이 직접 써진다고 하면 이제 제3자 대항력이 있어서 이제 가능할 텐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우리 그 가상자산 거래소는 그 모든 고객의 자산을 거래소의 지갑에 넣고 있죠. 그래서 대항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거래 속도를 위해서 속도를 위해서 이제 DB를 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거래된 결과를 바로바로 그 분산원장에 쓰려고 하면 가스비가 그만큼 계속 들기 때문에 다 그런 이유로 지금 이런 구조의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런 구조는 토큰증권에서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요쪽 그 제3자 대항력이 안 되는, 그러니까 몰아진 그 거래소 지갑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덱스의 구조인데, 이 덱스 같은 경우는 실제 그 블록체인에 그 디앱으로 뭐 매매를 할 수 있는 걸 붙인 상황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매수매도를 한 결과가 바로 그 분산원장에 써지기는 하나, 이제 속도의 문제, 그 다음에 불안정성의 문제가 있긴 해서 그리고 이것도 속도를 좀 높이려면 뭐 가스비를 굉장히 높여줘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거를 그대로 적용하기도 되게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해외 STO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핀테크 업체들이 그 금융기관의 라이센스를 직접 받아서 뭐 발행을 하거나 실제 유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싱가포르도 그런 식인 거고, 이제 일본 같은 케이스가 약간 그 어떤 특정한 플랫폼, 연합체들이 특정한 플랫폼을 사용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두 개 현재 그룹이 있는데, 첫 번째 그룹은 부스트리라고 아까 잠깐 설명이 나왔는데, 여기는 노무라가 대주주, 노무라 NRI가 대주주인 회사로 여기에 이제 여기에서 개발한 플랫폼을 금융사들이 참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밋이라는 회사는 현재 엔티티랑 몇 개 이제 금융사가 대주주인 그런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해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메인넷 같은 경우도 해외는
프라이빗도 있고 퍼블릭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인프라는 뭐 요 안정성, 편의성, 확장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 이제 어떤 식으로 구축할 건가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투자자가 어떤 식으로 그럼 토큰 증권을 만나게 될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맨 왼쪽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그러면 업비트가 실제 지금 가상 코인이고 그다음에 NFT고 그다음에 토큰 증권을 여기서 구매할 소비자들이 만날 것인가, 아니면 실제 구매한 그 에셋을 메타마스크 가운데 게 메타마스크 앱인데 메타마스크에서 같이 관리할 것인가. 근데 저희는 이게 지금 코인보다는 증권이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요 토큰 증권을 우리 투자자들은 지금 증권사의 앱을 통해서 만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증권사의 현재 앱 중에 뭐 토큰 증권이라는 한 탭으로 만날 수 있을 거다라는 가정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획하고 있는 거는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권사의 MTS 채널은 그대로 활용이 되어질 거고, 그리고 이제 요 토큰 증권을 위해서도 결국에는 AML, KYC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별도로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금융회사들의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매칭되는 이 인프라를 이제 분산원장을 구축을 해서 그 발행사들이 분산원장을 활용해서 발행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작년부터 증권사들 협의체랑 뭐 이렇게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하면서 얘기를 한 결과로 나오기는, 유통 플랫폼이 직접 노드에 참여할 필요는 없고, 결국 유통 플랫폼은 매칭을 하고 그 결과를 계좌관리기관에 던져서서 계좌관리기관이 실제 계좌 관리를 하게 하자라는 이런 구조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지금 구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비슷한 내용이라서.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거가 있을 것 제일 불편할 이제 넘어야 될 허들이 될 것 같냐면, 발행과 유통을 분리했기 때문에 어떤 고객이,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증권사에서 토큰 뭐 1이라는 토큰을 공모를 받았으면 이거를 거기에서 바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다른 그 장외거래 중개업자의 그 증권사에 계좌를 터서 거기에서 거래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얼마나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거를 잘 모를 수 있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넘어야 될 큰 허들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약간 생각해 보면, 아까 저희가 토큰 증권을 준비하는 금융기관이 한 30개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30개 기관이 이렇게 뭐 메인넷을 각각 구축하고 시스템을 각각 구축하게 되고, 지금 뭐 여기는 한 6개 정도만 제가 그려놨는데, 거기다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라는 데가 많이 생긴다고 하면 수십 개의 메인넷과 수십 개의 시스템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장외거래 중개업자들도 많이 생긴다고 하면 N대 N의 그런 연결이 생겨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첫 번째로 분산원장의 표준화나 안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거고 어떻게 규제를 할 거냐, 그리고 아까 그 금융기관 간의 연결을 위해서 데이터 표준화나 통신 프로토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의해서 안정성 있게 유지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큰 숙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저희가 이제 생각한 거는, 먼저 지금은 사업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 사업이 불확실하고 여러 중복 투자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본시장에서도 잘 코스꿈이 사실은 그 자본시장 처음 생겼을 때 증권사의 원장들을 공동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모든 증권사의 IT가 저희 회사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시장이 커지면서 대형 증권사들이 이관해 나가는 것처럼 저희도 지금 토큰 증권시장에서도 동일하게 공동 플랫폼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개별 대형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이 메인넷을 구성하거나 각각 플랫폼을 구성할 수 있지만 중소형사 증권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거를 개별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불확실한 비즈니스에 많은 돈을 투입해서 개별적으로 그 플랫폼을 구축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산 원장과 플랫폼을 제공을 할 예정이고 현재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내년 상반기 되면 그게 완료가 될 거고 이제 지금 여러 증권사들이 참여를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플랫폼의 효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사실 토큰 증권의 경쟁력은 뭐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좋은 상품을 발굴해서 고객들한테 팔 수 있느냐, 그런 발굴하느냐가 사실은 경쟁력이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나 이런 거는 증권사들이 고민하지 않고 좋은 상품 발굴하는데 많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 거다라는 장점과 그다음에 공동 플랫폼 사용으로 인해서 분명히 비용이 확실히 절감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뭐 여러 기관들이 들어와서 분산원장 노드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의 뭐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 51% 룰 같은 게 가이드라인에 나왔는데 그런 것도 자연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